여러분, 혹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매년 봄마다 밭을 깊게 갈아엎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피부 탄력을 되찾겠다며 화장품 가게에서 수십만 원짜리 콜라겐 크림을 결제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밭에 삽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텃밭은 제 피부 나이를 거꾸로 돌려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과 콜라겐 생성식물들로 터질 듯이 넘쳐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삽질과 풀 뽑기라는 텃밭의 노예 생활에서 완벽하게 해방됨과 동시에 먹기만 해도 젊어지는 기적의 식물 10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식물들은 한 번만 제대로 심어두면 놀라울 정도로 혼자서 잘 자라며 여러분에게 수십 배의 수확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게다가 영상 후반부에는 식물의 수확량을 3배로 늘리면서 영양분은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나무 전지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텃밭 노동은 줄이고 피부는 젊어지는 마법.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식물 소개에 앞서 도대체 왜 게으른 정원 가꾸기가 식물의 영양분을 높이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밭을 깊게 갈고 비료를 듬뿍 주어야 식물이 잘 자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식물의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은 흙 속의 곰팡이와 미생물 네트워크를 통해 양분을 교환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이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 콜라겐 합성을 돕고 노화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해서 흙을 파뒤집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화학 비료로 쉽게 영양분을 떠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물만 가득 찬 맹탕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흙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무경운 농법이야말로 식물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꽉꽉 채우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흙을 덮어두고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리가 어떻게 우리를 젊게 만드는지 10가지 식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회춘의 열쇠는 바로 산자나무, 흔히 비타민 나무라고 부르는 기적의 관목입니다. 이 나무의 작고 오렌지색을 띤 열매는 그야말로 천연 콜라겐 생성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과보다 수백 배, 레몬보다 수십 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 필요한 핵심 재료를 무한대로 공급해주죠. 콜라겐은 단백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타민C가 접착제 역할을 해주어야만 피부 깊숙한 곳에서 탄력 있는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다크닉 분들이 이 귀한 나무를 심고는 매일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깔끔하게 뽑아내는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자나무는 본래 영하 30도의 혹한과 모래사막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과도한 애정과 비료는 오히려 이 나무를 나약하게 만들고 열매 속에 응축되어야 할 비타민C의 농도를 뚝 떨어뜨리고 맙니다. 피부에 바르는 수백만 원짜리 앰플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얻고 싶다면 이 나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가장 게으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방치에 가까운 두꺼운 덮가의 농법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주변 반경 1m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 짚 또는 깎은 풀을 아주 두껍게 덮어만 주세요. 땅을 파거나 뒤집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꺼운 유기물, 이불은 흙의 수분을 완벽하게 잡아주어 물을 주는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서히 썩어가며 토착 미생물들의 훌륭한 밥상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천연 영양분은 산자나무의 뿌리로 서서히 스며들고
나무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야생의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차에 폭발적인 비타민을 열매에 응축시킵니다. 전지작업 역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겨울에 겹치거나 죽은 가지만 툭툭 잘라내어 햇빛이 나무 안쪽까지 스며들게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키워낸 비타민 나무 열매 한 줌이면 매일 아침 콜라겐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극적인 노화 방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물은 영국의 시골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장미 열매, 즉 로즈힙입니다. 장미꽃이 지고 난 자리에 붉게 맺히는 이 열매야말로 식물성 콜라겐과 레티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보다 60배나 많은 비타민C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이미 생긴 주름마저 흐릿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농약을 치고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잎이 조금만 병들어도 약을 뿌리며 정원을 소독실처럼 무균 상태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강박적인 관리는 장미가 스스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낼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립니다. 진짜 약이 되는 로즈잎을 얻기 위해서는 벌레가 잎을 조금 갉아먹게 내버려두고 흙 속의 곰팡이들이 장미 뿌리와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식물이 외부의 작은 공격을 받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열매로 뿜어내는 강력한 재생 물질이 바로 우리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로즈잎을 풍성하게 얻기 위한 게으른 정원사의 비법은 바로 우드칩, 즉 나무 부스러기를 활용한 멀칭입니다. 장미는 본래 숲의 가장자리, 썩어가는 나무들이 널브러진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장미 주변에 나무를 파쇄한 우드칩을 산처럼 쌓아두기만 하면 모든 관리가 끝납니다. 이 우드칩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토양에 유익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곰팡이들은 장미의 뿌리와 결합하여 흙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미네랄과 수분을 끌어와 장미에게 먹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봄의 마른 가지나 엉킨 가지만 대충 잘라주어 통풍만 시켜주면 됩니다. 잡초를 뽑을 필요도 매일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붉게 익은 로즈잎을 뚝뚝 따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오일로 만들어 피부에 발라보세요. 땅을 파지 않고 자연의 곰팡이에게 모든 노동을 맡긴 대가로 여러분은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안티에이징 제품보다 훌륭한 천연 레티놀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피부에 마법을 부릴 식물은 텃밭의 검은 진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작은 열매가 우리 피부의 콜라겐 그물망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철벽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껍질에 가득 찬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키우기 까다롭고 값비싼 산성상토인 피트모스를 매년 사서 부어주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흙을 갈아엎고 인공적인 흙을 억지로 채워 넣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항산화 성분이 꽉 찬 블루베리를 원한다면 자연이 스스로 흙을 산성으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으르고 현명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를 위한 게으른 농법의 핵심은 바로 소나무 주변에 떨어진 소립과 우리가 매일 버리는 커피 찌꺼기입니다. 블루베리 나무 아래에 소립을 두껍게 깔아주고 그 위에 한번 내린 커피 찌꺼기를 슬쩍 흩뿌려주기만 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소립은 천천히 썩어가며 토양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산성으로 변화시키고 흙의 산성도를 완벽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소립이 겹겹이 쌓인 틈새로 습기가 보존되어 여름철 가뭄에도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스며들면
천연산성 비료액이 되어 블루베리 뿌리를 적셔줍니다. 땅을 파거나 비싼 흙을 나르는 중노동 없이도 블루베리는 이 산성 멀칭층 아래에서 잔뿌리를 뻗으며 흙 속의 안토시아닌 원료를 끝없이 흡수합니다. 수확철이 되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열리는데, 이 게으른 방식으로 자란 블루베리는 크기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항산화 성분은 일반 재배 블루베리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어 한 알 한 알이 젊음의 캡슐 그 자체가 됩니다. 네 번째 노화 방지의 비약은 바로 중세 유럽 왕족들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 불멸의 열매,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매 중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보다 무려 4배, 포도보다 70배나 많은 항산화 물질을 자랑하죠. 이 엄청난 성분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콜라겐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문자 그대로 청소해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로니아가 스스로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나 타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이 관목은 척박할수록 힘들수록 열매 속에 더 독하고 진한 항산화 성분을 채워 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로니아에게 잡초한 폭이 없는 깨끗한 땅과 넘치는 비료를 제공한다면 이 나무는 게을러져서 그저 크기만 크고 떫은 맛만 나는 영양가 없는 물풍선 같은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아로니아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무심함과 깎아 덮기, 즉 찹 앤 드롭 방식입니다. 나무 주변에 잡초가 자라면 허리를 굽혀 뿌리째 뽑지 마세요. 그저 예촉이나 낫으로 잡초의 윗부분만 대충 베어서 아로니아 밑동 주변에 툭툭 던져 놓으시면 됩니다. 베어진 잡초는 햇빛을 차단해 새로운 풀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썩어 들어가면서 아로니아에게 아주 서서히 양분을 공급합니다. 살아남은 잡초의 뿌리는 흙 속을 파고들며 땅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역할을 대신해주니 밭을 갈 필요가 전혀 없게 되죠. 아로니아는 주변 잡초들과 적당히 수분과 양분을 경쟁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곧장 열매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 증가로 이어집니다. 심어두고 1년에 한 번 주변 풀만 베어서 덮어주는 것. 이 완벽한 게으름이 아로니아 열매의 껍질을 까맣게 태우듯 폴리페놀로 가득 채우고 결국 여러분의 피부세포를 가장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젊음의 샘물은 검붉은 빛깔이 매혹적인 블랙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복분자나 오디와 비슷한 종류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블랙베리에는 엘라직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의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며 손상된 피부세포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넝쿨로 뻗어나가는 블랙베리를 밭에 심기 위해 일항을 높게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등 엄청난 토목 공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베리류는 숲의 외곽에서 떨어지는 나무잎과 죽은 나뭇가지들을 거름 삼아 덤불을 이루며 자랍니다. 밭을 파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행위는 오히려 블랙베리가 흙을 꽉 움켜쥐는 지지력을 약하게 만들고 토양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유익균들을 모조리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블랙베리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노디그, 즉 무경운 두둑 만들기 기법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는 대신 골판지 종이를 바닥에 넓게 깔아 잡초를 억제한 뒤 그 위에 잘 부숙된 퇴비를 20cm 두께로 푹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퇴비층에 블랙베리 모종을 심는 겁니다. 지지대 역시 복잡하게 세울 필요 없이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X자로 엇갈리게 꽂아두면 블랙베리가 알아서 타고 올라가며 환상적인 덤불을 만듭니다. 매년 해야 할 일이라곤 수확이 끝난 낡은 가지를 밑동에서 잘라 그 자리에 그대로 던져두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가 썩어 다시 비료가 되는 완벽한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흙을 한 번도 파지 않고 만들어진 이 부드러운 퇴비층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블랙베리에게 쉼없이 엘라직산의 원료를 공급합니다. 한여름 넝쿨째 열리는 이 새콤달콤한 열매는 여러분의 수고는 반으로 줄이고 피부 탄력은 2배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6번째 기적의 작물은 뜻밖에도 과일이 아닌 채소, 바로 마늘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데 웬 마늘이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마늘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황화합물은 콜라겐을 합성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유황은 아미노산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 역할을 하여 피부가 처지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골조를 세워줍니다. 또한 체내의 염증 수치를 극적으로 낮춰주어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죠. 한국의 많은 농부들은 마늘을 심기 전 밭을 깊게 갈고 비닐 멀칭을 씌우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쏟아붓습니다. 쪼그려 앉아 풀을 뽑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자연의 숲에서 자라는 야생 마늘, 즉 명이나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밭을 갈아주고 비닐을 씌워주지 않아도 매년 언 땅을 뚫고 씩씩하게 올라옵니다. 텃밭에서 마늘을 가장 게으르고 똑똑하게 키우는 비법은 늦가을 지풀, 멀칭 농법에 숨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쯤 흙을 갈지 않은 평평한 밭의 막대기로 구멍만 뚫고 마늘 한 알씩을 쏙쏙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그 위를 볏짚이나 마른 풀로 30cm 이상 아주 두껍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텃밭 1년 농사의 끝입니다. 이 두꺼운 집이불은 혹한의 겨울 동안 마늘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이듬해 봄이 오면 잡초가 빛을 보지 못해 싹을 틔우지 못하게 완벽하게 방어해줍니다.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을 일이 단 하루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 사이 마늘은 눈과 비를 맞으며 천천히 자라나고 짚이 썩으며 만들어낸 흙 속에 풍부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유황 성분을 극대화합니다. 초여름에 짚을 걷어내고 줄기를 쑥 뽑아 올리면 흙을 파지 않고도 놀랍도록 굵고 단단한 육종 마늘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노동제로로 완성한 이 한겸증 유황 덩어리는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지는 동시에 피부 속 콜라겐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7번째로 식탁 위에 올려야 할 피부 구원자는 붉게 타오르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라이코펜은 흔히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릴 만큼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부 콜라겐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하죠. 라이코펜은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원에서 갓 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항노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텃밭에 토마토를 심은 분들은 마치 강아지를 돌보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듬뿍 주고 곁순을 모두 제거하며 애지중지 키웁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면 토마토는 얕은 흙 표면에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는 커지지만 그 안에 라이코펜 농도는 맹물처럼 옅어지고 맙니다. 피부에 좋은 진한 토마토를 원한다면 토마토를 약간 고생시켜야 합니다. 토마토를 게으르면서도 영양가 넘치게 키우는 비결은 심을 때 깊게 묻고 물을 굶기는 것입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잎 몇 개만 남기고 줄기의 절반 이상을 땅속 깊이 눕혀서 묻어주세요. 흙에 닿은 모든 줄기에서 강력한 뿌리가 뻗어나와 지하 깊은 곳의 수분까지 스스로 찾아내려가는 심근성 식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후 첫 주에만 물을 주고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물 주는 것을 꾹 참으세요. 주변에 마른 풀을 덮어 수분 증발만 막아두면 됩니다. 토마토는 가뭄이라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순간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과육 속으로 모든 에너지와 라이코펜을 미친 듯이 응축하기 시작합니다. 껍질은 조금 질겨질지 몰라도 한 입 베어 물면 짭조름하고 진한 진짜 토마토의 풍미가 폭발합니다. 매일 물뿌리개를 들고 밭을 서성이는 수고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찌는 듯한 여름 더위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붉은 마법의 열매를 한가득 수확하게 됩니다. 8번째 식물은
바로 녹색의 콜라겐 공장이라 불리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보통 즙을 내어 먹는 건강 채소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은 비타민C와 비타민 A가 배추나 상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채소계의 제왕입니다. 한 장의 케일 잎에는 하루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꽉 차 있어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칙칙해진 피부 톤을 밝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초보 다크닉 분들은 케일을 심고 벌레가 먹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매일 방충망을 덮거나 약을 칩니다. 게다가 가을이 되면 밭을 정리한답시고 한참 잘 자라는 케일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케일은 사실 영하 10도의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붙은 채 살아남고 이듬해 봄에 다시 새순을 틔우는 엄청나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여러 해 사리풀에 가깝습니다. 케일을 가장 영리하고 게으르게 키우는 방법은 바로 단연생 야자수 농법입니다. 밭을 한 귀퉁이만 파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케일 모종을 심고 주변에 두껍게 퇴비를 멀칭해 주세요. 그리고 자라나는 케일의 아래씨부터 한 장씩 툭툭 꺾어서 수확하는 겁니다. 생장점이 있는 맨 꼭대기 잎만 살려두면 케일은 마치 작은 야자수 나무처럼 키가 1m 이상 위로 쑥쑥 자라납니다. 겨울이 와서 눈이 덮여도 뽑아내지 마세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겨울 케일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잎 속에 당분과 항산화 물질을 꽉꽉 채워 넣어 여름 케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고 진한 맛을 냅니다. 벌레 걱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변에 메리골드나 허브를 몇 포기 섞어 심어두면 특유의 향 때문에 벌레들이 기피하여 약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심고 아래심만 무심하게 떼어 먹으며 3년 이상 버티는 이 야자수 케일은 정원색의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몸속에 끊임없는 젊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9번째로 소개할 밭의 보물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빨간 파프리카, 즉 붉은 피망입니다. 녹색 피망이 익어서 붉게 변한 파프리카는 덜 익은 것에 비해 비타민C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부해져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잔주름을 펴주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파프리카 역시 고추과 식물이라서 비료를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대식가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화학 비료를 흙에 파묻으며 힘든 노동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파프리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꺼번에 밀어넣는 화학 비료가 아니라 흙 속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천천히 분해해주는 복합적이고 자연스러운 유기 화합물입니다. 비료 주는 수고를 완벽하게 없애줄 게으른 농법의 구세주는 바로 토끼풀과 같은 콩과 식물을 활용한 동반식물 심기입니다. 밭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파프리카를 심고 그 주변의 빈 땅에 토끼풀이나 헤어리 배치 같은 작물의 씨앗을 대충 뿌려두세요. 이 콩과 식물들의 뿌리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빨아들여 흙 속에 고정해주는 아주 신기한 뿌리 혹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즉, 식물이 알아서 파프리카에게 최고급 천연 질소 비료를 매일매일 조금씩 먹여주는 셈이죠. 파프리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토끼풀이 너무 자랐을 때 발로 툭툭 밟아서 숨을 죽여주거나 대충 베어서 바닥에 깔아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영양분을 자급자족하는 환경에서 자란 붉은 파프리카는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아삭하며 햇빛을 듬뿍 받아 생성된 천연 콜라겐 부스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잡초와 비료, 이 두 가지 가장 고된 텃밭 노동에서 해방되는 완벽한 동반 성장의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의 채소는 뽀빠이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피부 DNA를 재건해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혈액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돌아야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얼굴 피부 끝에 미세 혈관까지 도달하여 새로운 콜라겐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 톤이 맑아지고
생기가 도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피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봄에 심으면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금세 꽃대가 올라오고 잎이 억세져서 먹기 힘들어지는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억세진 시금치를 뽑아내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들을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시금치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1년 내내 연한 잎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으른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마법을 끌어내는 방법은 바로 꽁꽁 언 한겨울 눈밭 위에 씨앗을 흩뿌리는 얼음 파종법입니다. 밭을 엎거나 고랑을 낼 필요 없이 12월이나 1월에 언 땅이나 눈 위에 시금치 씨앗을 대충 흩뿌려 두기만 하세요. 겨울 내내 씨앗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발아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른 봄, 흙이 녹으며 미생물들이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새파란 잎을 틔워냅니다. 잡초가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이미 시금치가 땅을 융단처럼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풀을 뽑을 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봄바람을 맞고 자란 이 야생의 월동 시금치는 일반적인 시금치보다 잎이 훨씬 두껍고 단맛이 강하며 혈액을 맑게 하는 엽산과 미네랄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흙을 한 번도 파지 않고 그저 한겨울에 씨앗을 던져두는 이 궁극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강력한 천연 혈액 정화제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을 엎고 비료를 쏟아붓는 중노동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확량을 늘리고 식물의 항산화, 성분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무경은 게으른 농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자나무부터 월동 시금치까지 이 10가지 식물들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스스로 파이토케미컬을 뿜어냅니다. 밭을 갈지 않아 보존된 흙 속의 곰팡이, 네트워크와 무심하게 덮어둔 유기물 멀칭이 식물에게 가벼운 스트레스와 천연 영양분을 동시에 제공했고 그 결과 열매와 잎에는 인간의 피부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강력한 콜라겐 합성 물질이 응축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식물이 스스로 자생력을 발휘하도록 조금만 게을러진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그 어떤 고급 화장품이나 영양제보다 더 훌륭한 치유의 숲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마당 한 구석을 파지 않고 낙엽이나 짚을 덮어보는 것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식물 중 여러분의 텃밭에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흙을 살리는 게으른 정원 가꾸기 비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신선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